임플란트 이야기, 발치 후 즉시 식립 이야기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또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은지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말씀드렸듯이 발치 후 즉시 식립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진으로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발치아 주변에 임플란트 고정을 잡아줄 충분한 잇몸뼈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발치아 주변에 흡수가 심해서 또는 치은 퇴축이 심한 경우에는 즉시 식립이 힘들어요. 여기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 어금니에 이제 CT 단면 사진인데요. 네. 가운데 동그란 부분은 이제 뼈를 관통하는 하치조신경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치아, 발치알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검은 부분이 염증 때문에 녹아내린 뼈인 거죠. 그럼 치아를 발치하고 염증을 긁어냈을 때 발치아가 움푹 패이게 되는데 CT상에서 임플란트를 가상으로 위치시켜 보면 신경하고 발치와 사이에 네. 임플란트를 잡아줄 만한 뼈의 양이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발치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거고요. 네,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네. 조금 시간을 들이면 결국은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고요. 꼭 이 케이스가 아니라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즉시 식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즉시 식립이라고 해서 한 가지 테크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임플란트를 당일에 심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한 궁금증 중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의외로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발치 후 즉시 식립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요즘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고혈압은 수치만 너무 높지 않으면 발치나 수술에 제약이 없고요. 단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제를 같이 드세요. 맞아요. 네. 근데 혈액순환제는 발치나 수술 시에 지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조절이 조금 필요하고요. 당뇨 같은 경우도 수치가 너무 높지만 않으시면 큰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고 골료착이 하루에 이루어지거나 치료가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환자분께서 좀 당뇨 관리, 건강 관리에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원장님, 일단 치아라는 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먹는 즐거움을 놓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제 임시 치아를 올린 뒤에 이게 바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씹을 수 있나요, 저희? 네, 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을 해서 씹어 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한 직후에는 골류착이라는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뼈에 임플란트가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기간부터 골류착이 이루어지는 약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은 사실은 힘이 가지 않는 게, 교합력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환자분이 앞니가 없어서 보기가 너무 싫고 음식을 씹을 치아가 없어서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심자마자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거죠. 앞니 같은 경우는 심미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거니까 네. 가능하면 힘이 안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어금니 같은 경우도 이 일정 기간 동안은 좀 부드러운 식사를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임플란트 식립 직후부터 2달 정도 기간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금세 모든 과정이 끝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치과 진료 중에 부정교합 교정을 받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 경우에 보면 치과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임플란트 식립하면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아, 특히나 즉시 식립과 임시 치아를 했는 경우는 무슨 이상이 있거나 불편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특별한 이상이 없으셔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임플란트가 낫는 과정, 잇몸이 낫는 과정을 계속해서 체크,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골류착이 완성된 치아에서 보철을 올리고 치료가 완료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등의 관리를 꼭 받으셔야 되죠.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나요? 양치가 잘 되고 관리가 잘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아, 그래요? 예, 잇몸이 좀 안 좋아서 치석이 빨리 끼고 또는 잇몸이 약한 분들, 또 보철이 많고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6개월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하는데도 양치가 너무 안 돼서 치석이 빨리 끼고 잇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혹시 이 치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치석이 임플란트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타이타늄이라는 금속과 지르코니아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충치가 먹지는 않아요. 네. 네, 하지만 풍치, 잇몸 질환은 똑같이 옵니다. 아, 네, 자연치에서 마찬가지로 치석이 쌓이면 치석은 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면에 다공성 구조라 세균이 굉장히 붙어 살기 좋은 환경이 되죠. 그러면 이 치석에서 있는 세균들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게 되고 그러면 일정 거리까지 잇몸뼈가 녹아내리게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염증을 만드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임플란트의 풍치가 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양치가 잘 안 돼서 치석이 붙거나 음식기가가 계속해서 저류하면 결국은 풍치인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게 되죠. 그럼 또 똑같이 임플란트를 뽑아내고 다시 심어야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결국은 임플란트를 뽑아내는 경우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피가 나고 그냥 냄새가 나는 정도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몇 년 뒤가 되면 자연치처럼 결국 또 발치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게 임플란트 심었는데 정말 관리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